4월 20일께 덕유산에는 아직 봄이 완연하지 않습니다. 저기 보시면 소나무하고 구상나무, 잣나무 말고는 아직 잎이 나지 않았네요. 진달래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화려하게. 저지대의 진달래는 다 졌는데 여기 덕유산 진달래는 지금이 절정입니다. 안전부채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. 두 개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있네요. 이 친구들 보통 이렇게 꽃까지 보기 쉽지 않은데 보시면 안쪽에 지금 꽃밥이 잔뜩 묻어 있는 숫꽃을 피우고 있죠. 안전부채는 암꽃과 숫꽃이 성숙하는 시기를 달리해서 자가수분을 피하는 전략을 쓰는데요. 저기 지금 숫꽃들이 좀 동그랗게 모여 있죠. 그 안쪽에 암꽃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암꽃은 이미 사그라들었고요. 지금은 숫꽃이 성숙한 시기죠. 이렇게 암꽃하고 숫꽃이 성숙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, 이런 걸 자웅이숙이라고 하고요. 그 중에서도 안전부채는 암꽃이 먼저 성숙하고 그 다음에 숫꽃이 성숙하는 자예선숙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자가수분을 피합니다.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가수분을 피하는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처녀치마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이 친구는 처녀치마 중에서 숙은 처녀치마입니다. 꽃이 고개를 좀 더 숙이고 있다라고 해서 숙은 처녀치마이기는 한데 꽃이 고개 숙이는 각도 정도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처녀치마하고 잎이 좀 다릅니다. 이 친구 보시면 잎 가장자리가 매끈하죠. 처녀치마는 잎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잔톱니가 막 나 있어요. 그래서 거칠거칠합니다. 그런데 이 숙은 처녀치마는 이렇게 매끈해요. 이 숙은 처녀치마는 좀 높은 곳에 사는 처녀치마 종류입니다. 참 단아하게 피었네요. 수줍게 아래쪽을 딱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. 숙은 처녀치마들이 모여서 뽐내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. 풀솜대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렇게 꽃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털이 복슬복슬 나 있는 게 특징이죠. 족돌이풀이 땅바닥에 딱 붙어서 꽃을 피우고 있네요. 그런데 꽃을 자세히 보시면 꽃이 꽃판이 좀 넓고 자줏빛을 좀 강하게 띠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는 암술수술하고 강렬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족돌이풀하고 조금 다르죠. 이 친구는 꽃 색깔이 진한 자주색을 띈다고 해서 자주족돌이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. 쇠물풀의 꽃도 피었네요. 이 친구는 물풀의 나무하고 같은 집안인데 작은 물풀의 나무다라고 해서 쇠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소엽이 물풀의 나무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. 꽃은 그 집안 특유의 꽃을 가지고 있죠. 물풀의 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종류들하고 비슷한 이런 복슬복슬한 하얀 쌀밥 같은 꽃을 피웁니다. 물풀의 나무처럼 아주 크게 자라진 않지만 저기 기울어진 저 나무가 쇠물풀이거든요. 쇠물풀의 나무도 제법 크게 자라는 물풀의 나무입니다. 소교목 정도로 자라는 물풀의 나무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오색 잎 끝부분에 이렇게 보석처럼 이슬이 맺혀 있네요.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지금 많이 촉촉하거든요. 식물들은 이렇게 수분이 너무 많으면 과다한 수분을 저렇게 잎 끝으로 배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잎 끝에 아침에 특히 구슬처럼 보석처럼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런 현상을 일액 현상이라고 하죠. 정말 수정구슬 잎 끝에 조롱조롱 달아놓은 것 같아요. 여기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와야 볼 수 있는 진달래 종류가 있어요. 진달래 옆에 보면 훨씬 더 올망졸망하고 가지도 짧게 갈라지는 진달래 종류가 있죠. 이 친구는 하얀색 꽃을 피우는 진달래 종류입니다. 그래서 흰 참꽃이라고 불러요. 이 친구는 아직은 꽃을 피우지 않았고요. 나중에 이 꽃망울이 작은 것처럼 꽃도 진달래하고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도 좀 많이 작게 핍니다. 하얀색 꽃이 올망졸망하게 피는 그런 나무예요. 눈을 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생긴 진달래하고 비교가 되죠. 이 뒤쪽에 자그맣게 하얀 빛을 이미 띠고 있네요. 이 친구는 나중에 하얀색 진달래 꽃을 피울 겁니다. 험나물꽃이 새초롬하게 피었네요. 참 작은 국화과 식물이죠.
봄에 이렇게 꽃 피우는 국화과 식물들은 주로 민들레 종류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가을에 보는 국화 종류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꽃을 피웁니다. 이 친구는 사실 가을에도 또 꽃을 피워요. 지금 피우는 봄형이 있고 가을에 꽃을 피우는 가을형이 있습니다. 가을형은 이거보다 키가 훨씬 크게 자랍니다. 지금 이 친구는 10cm가 채 안 되거든요. 계곡가에 매화 말발도리도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꽃송이가 참 탐스럽죠. 지금은 이제 꽃이 질 무렵이어서 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. 이렇게 잎이 좀 나기 전에 훨씬 화려한 모습을 뽐냈을 것 같아요. 올해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춘설 피해들을 좀 많이 입었는데요. 이 덕유산도 봄에 내리는 눈이 나무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. 춘설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무겁거든요. 그 춘설들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부러뜨립니다. 다른 해보다 피해가 좀 크게 일어났네요. 지금 시기에 덕유산에서 제일 많이 피어있는 제비꽃은 노랑제비꽃이네요. 산을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. 노랑제비꽃과 더불어 지금 덕유산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제비꽃이 이 태백제비꽃입니다. 남산제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저렇게 긴 삼각형이고 안 갈라졌죠. 꽃 생긴 거는 저 안쪽에 녹색 무늬까지 남산제비꽃하고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. 꽃갈제비꽃들이 피어 있습니다. 보라색이 은은하게 예쁘죠. 이제 막 펼쳐지는 잎들이 이렇게 고깔 모양을 하고 있어서 고깔제비꽃입니다. 이른 봄에 이렇게 고깔처럼 펼쳐지는 보라색 제비꽃을 보시면 고깔제비꽃이구나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잔털제비꽃이 피었습니다. 잎 모양만 보면 둥근털 제비꽃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. 잎자루에 털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털이 있는 게 비슷한데 둥근털 제비꽃은 보라색 꽃을 피우죠. 이 잔털 제비꽃은 둥근털 제비꽃보다 조금 더 늦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. 그리고 둥근털 제비꽃은 나중에 둥근 열매에도 털이 있는데 이 잔털 제비꽃은 열매가 조금 납작하고요. 그리고 털이 없어요. 그런 점이 둥근털 제비꽃과 잔털 제비꽃의 차이입니다. 이 친구는 쌀이냉이입니다. 얼핏 보면 황새냉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황새냉이는 주로 물가나 이런 곳에 많고요. 물론 산속에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쌀이냉이는 거의 등산로를 따라서 계곡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. 황새냉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지 않아요. 한 줄기만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잎이 황새냉이는 끝이 둥글둥글 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정소엽이 다른 소엽들보다 둥글고 큰데 이 쌀이냉이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소엽들이 좀 뾰족뾰족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황새냉이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 이 쌀이냉이는 늘씬하고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주로 산지 계곡부 물가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친구가 황새냉이입니다. 황새냉이는 가지가 아래쪽부터 많이 벌어져서 줄기가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런 군체를 이뤄요. 전체적으로 좀 수북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잎을 이렇게 보시면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정소엽 제일 끝에 있는 작은 잎이 다른 소엽들에 비해서 좀 큽니다. 예전 도감에서는 이 정소엽이 유난히 큰 황새냉이를 큰 황새냉이라고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황새냉이는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매끈합니다. 쌀이냉이하고 비슷하죠. 그런데 가끔 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좁쌀냉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좁쌀냉이는 털이 좀 복슬복슬하게 많고요. 황새냉이는 털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. 황새냉이는 개울가에도 많고요. 이렇게 산지 계곡부에도 많이 자랍니다.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냉이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. 냉이하고는 같은 속은 아니어서 냉이처럼 그렇게 뿌리가 달큰한 향을 내지는 않습니다. 쌉쌀하다고 해요.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덕유산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예쁜 꽃들 한번 둘러봤습니다. 특히나 수분 처녀치마가 정말 매혹적으로 우리한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.
우리 호박님들도 영상으로나마 즐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작은 작사에게 식물은 SM에게 감사합니다.